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강남 미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똑같은 공장형 스타일의 미인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들 다른데요. 적절하게 우리가 예쁘다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더 예뻐질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 너무 튀는 변형은 오히려 아름다움을 해친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형하면 할수록 망한다는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환자분들이 왜 점점 그런 과한 성형을 찾고 또 왜 일부 의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점점 과한 성형을 권하게 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근은 저희가 다룬 중국 성형 트렌드부터 한국의 강남 미인까지, 사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성형 문화가 과도해지는 걸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은 이 주제를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의사들끼리도 중국 과한 성형 트렌드, 지금은 약간 좀 한물 지나긴 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강남 미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강남의 어떤 똑같은 공장형 스타일의 미인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들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형하면 할수록 망한다는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환자분들이 왜 점점 그런 과한 성형을 찾고 또 왜 일부 의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점점 과한 성형을 권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점점 더 자극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이 평균 자극보다 약간 더 과장된 초정상 자극에 끌리도록 진화해왔어요. 네덜란드의 니콘 팀버겐 박사는 이 동물 행동 연구를 통해서 동물들이 자기의 알보다 좀 더 선명하고 과장된 색상의 가짜 알에 좀 더 애착을 보인다, 이런 현상을 밝혀내기도 했어요. 이는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되어서 약간 과장된 미적 요소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로봇 공학에서 제안된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 따르면 이 인간을 닮아가다가 어설프게 닮는 순간 오히려 더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2D 애니메이션은 과장된 매력이 있는데 3D로 구현된 어색한 느낌의 로봇이나 인물이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을 좀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형 또한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러한 초정상 자극은 일부 의사들이 성형 시술을 통해서 중국 성형, 강남 미인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장된 얼굴을 보다 보니 그것이 마치 좀 평균화된 느낌인 거죠. 또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또 뭐 미디어 영향, 또 환자들의 그런 선호도가 맞물리면서 이 지나치게 변형된 얼굴이 오히려 불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보정 작업을 하더라도 마치 티가 안 나듯이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좀 보정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좀 비현실적으로 일부러 좀 더 과하게, 예를 들면 뒤미트임 해서 뭐 잘 됐다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보정을 해서 그런 사진이 오히려 더 예쁘다 이러면서 좀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런 초정상 자극에 대해서 약간 좀 더 화려하고 과한 걸 좀 추구하는 그런 뇌의 인지 기능과 자꾸 도파민에 노출되는 이런 사람 성향이 좀 결합돼서 요즘에 좀 더 유행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여러 사람의 얼굴을 평균 내어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0% 시점으로 잡고 그들 중에서 상위권으로 좀 더 예쁜 얼굴을 각각 변형을 줘서 200%, 400%, 600%, 또 거꾸로 마이너스 600%까지 얼굴을 그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도 사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조금 에러나 이런 점들도 있는데 그냥 오늘 주제와 맞춰서 이제 요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실험 결과가 일단 사람이 자연스럽게 느꼈다는 그 딱 0% 평균의 얼굴값에 가장 많은 투표를 했는데 가장 뭐 예쁘다, 가장 좀 이게 끌린다 이런 거는 100% 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반면에 이 100%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딱 봐도 600%로 갈수록 뭔가 강남 미인형처럼 여기도 뭔가 길쭉하고 턱도 마치 깎은 것처럼 갸름해지는 게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400%, 600% 갈수록 점점 오히려 받아들이기 좀 어색한 그런 점수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적절하게 우리가 예쁘다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더 예뻐질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 너무 과하게 변형하거나 튀는 변형은 오히려 아름다움을 해친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형은 이게 한 번에 자연스럽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 번에 걸칠수록, 특히 성형을 망해서 부득이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잘 됐음에도 계속 뭔가 본인이 좀 더 예뻐지고 싶다 하면서 여러 번 걸치면은 점점 과도하게 가게 되면서 그런 부작용과 뒤늦은 후회를 낳게 돼요.
원장님, 사실 이렇게 좀 과도하게 수술하셨다가 또 이런 재수술 때문에 방문한 사례가 또 무도원에 많다고 해서 이런 사례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 많죠. 저희 병원 재수술 엄청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물론 많고요. 그냥 최근에 있었던 사례 2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과도한 보형물로 너무 높아져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길 원하는 그런 환자분 재수술이 있었어요. 사실 이분뿐만 아니고 늘 꾸준히 있는 가장 재수술이 흔한 경우 중 하나예요. 이분이 이제 옛날에 20년 전, 10년 전 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남 미인이 유행할 적이라서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오똑하게 티가 나고 좀 끼따랗고 이런 느낌의 높은 코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과도한 보형물을 삽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예쁜데 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티가 나고, 특히 남들이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라인이 전혀 안 이쁘고 좀 인위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30대 40대 뭐 자식들 키우면서 정신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식들 교육 끝나고 나니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한다 하면서 재수술 결심을 하고 무도원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CT 찍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실리콘이 너무 이제 입체감을 준답시고 너무 높게 들어가 있고, 코가 얄쌍해지길 원해요 하니까 옆 라인이 너무 뾰족하게 만들어지고 해서 좀 어색하게 여기는 뾰족하고 코는 너무 위에서부터 높게 형성이 되고, 두꺼운 실리콘이 자꾸 누르니까 코끝도 약간 처진 좀 어색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리콘 높이를 낮추고 코끝도 각도 많이 올릴 필요 없었어요. 과도한 보형물 그 하중만 빼줬더니 각도는 자연스럽게 살아났고, 너무 인위적으로 뾰족한 느낌을 동글게, 사실 요즘에 많이 유행들 하는 게 이런 자연스럽게 동근 라인인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기가 왜 20년 동안 참았을까 하시면서 되게 만족하셨던 케이스예요.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20대 초반에 쌍꺼풀, 흔히들 뭐 수능 끝나고 많이들 할 때 적당한 쌍꺼풀 잡았대요. 그때 만족을 했는데 20대 분들이 많이들 이게 딜레마인데, 수능 끝났을 땐 되게 얇은 라인을 선호하세요. 그러다가 초반 중반 되면서 주변에서 점점 쌍꺼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화려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너무 얇게 했나 이러면서 이제 점점 라인을 올리길 원해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더 두껍게 이렇게 갔는데, 이제 하고 30대가 넘어와서 보니까 쌍꺼풀이 너무 뚱뚱하고 소세지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늦게 낮추길 원하셔가지고 우리 병원을 내원해 주셨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으로 다시 잡아서 두 줄 따기를 통해서 라인 낮추기를 해서 자연스러운 이 쌍꺼풀 느낌으로 조정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성형은 한 번에 자연스럽게 했을 때 자연스러운 정도의 라인과 높이, 이게 가장 어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도 예쁘고요. 여러 번에 걸치면서 과도하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점점 높아져서 그런 부작용과 후회를 뒤늦게 낳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하면서 강남미인적인 과도한 것뿐만 아니고 수술 횟수가 4번, 5번, 6번 계속 같은 부위가 반복이 되면은 모양이 단순히 그렇게 되는 걸 넘어서서 아예 무너져 내리는 부작용,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것도 문제가 생기고 모양도 복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된 거는 물론 환자분들의 어떤 과도한 욕심이 문제이긴 한데, 성형외과 의사들도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어쨌든 얼굴이라는 거는 단순히 한 부위를 예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얼굴의 밸런스랑 스펙트럼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런 400%, 600% 정도의 그런 얼굴처럼 지나친 변화를 원했을 때는 그 수술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길 거고, 그런 한계점을 좀 정해주는 것이 또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이 과도한 시술로 가는 그런 흐름을 좀 제어를 해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또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절대 반대한 수술 탑5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뒤트임이나 밑트임, 가슴 지방 이식이나 바디 필러, 인중 축소, 과한 애교살, 또 지나친 콧볼 축소, 물론 그 수술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용은 꼭 보시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과도한 성형 시술을 했을 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들은 과도할 시에 기능적 위험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오히려 미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술을 통해 예뻐진 얼굴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미의 그런 평균점, 그러니까 0%가 돼야 될 평균점이 100%나 200%로 한계점을 넘어서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형 미인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은 잘 점검하면서 기준점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오랜 시간 수술을 해오고 있지만은 성형은 한 번에 제대로 자연스럽고 안전한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의 시술과 과도한 변형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과 여러 가지 후회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뇌가 선호하는 그 초정상 자극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 성형, 강남 미인, 이런 트렌드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 환자 모두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다는 게 굉장히 낮고 티도 아예 안 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높고 충분히 예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미는 티도 안 나게 변화가 없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균형 잡힌 미의 자연스러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